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있습니다. 말을 걸지 못한 채 지나간 사람,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시절. 세월이 흐르고도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이름.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인생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품었던 긴 기다림과 결국 다시 마주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도 이런 기억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조윤희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방 문을 열었다. 전날 밤에 닫아둔 셔터를 올리며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를 마쳤다. 대전 시외버스 터미널 옆 오래된 삼거리에 자리한 작은 찻집. 사람들은 이곳을 모퉁이 다방이라 불렀다. 돌아가는 길목에 인생의 모퉁이 같은 이곳. 그녀의 청춘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었다. 1968년 가을, 윤희가 20살이 되던 해였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그녀는 발권소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주황색 앞치마와 하얀 셔츠,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내리는 배차 명단.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 얼굴을 외우는 게 일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눈에 익은 얼굴 하나가 자꾸 마음에 남았다. 항상 7시 35분 대전 마이너스 부산 직행을 타는 청년. 검은 작업복, 낡은 가방, 가끔 잊은 듯한 웃음. 윤희는 그가 창가 자리에 앉을 때마다 그 곁에 커피 한 잔을 놓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아침마다 그의 시선이 잠깐 자신에게 머무를 때면 그날은 이상하게 하루가 다르게 흘러갔다. 그는 언제나 눈을 피했다. 하지만 윤희는 알 수 있었다. 그 눈길에는 작지만 분명한 떨림이 있었다는 걸. 그날도 윤희는 평소처럼 창을 닫고 있었다. 그 순간 유리창 너머로 다가오는 익숙한 뒷모습. 정지용. 그의 이름을 알게 된 건 며칠 전 그가 잃어버린 신분증을 받아들고 나서였다. 말 한 번 섞은 적 없지만 윤희는 그를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처럼 느꼈다. 오늘도 부산 가세요? 작게 내뱉은 말.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용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그러고는 늘 앉던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그런 모습이 더 아렸다. 윤희는 손끝으로 커튼 자락을 매만졌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저려오는 자신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버스가 출발하자 윤희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가 보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그의 하루가 조금 따뜻하길 바랄 뿐이었다. 그 작은 마음이 계절을 통째로 품고 있었다는 걸 그녀 자신조차 아직은 몰랐던 시절이었다. 발권소에서 일하면서 오후엔 잠깐 이모의 다방에서 잔심부름을 도왔고 그 시간이 그녀에게는 또 하나의 피난처였다. 훗날 그 다방은 모퉁이 다방이란 이름으로 그녀의 삶에 자리 잡게 된다. 윤희는 아침마다 다방 문을 열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곤 했다. 늘 하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조금 더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흰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삶은 다들 바쁘게 흐르고 있었고 그 바쁨 속에서 윤희는 작은 고요를 지키고 있었다. 그 고요 속 자주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정지용. 이름 석자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것도 겨우 며칠 전이었다. 이름을 알게 된 후 그는 더 이상 익명의 청년이 아니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는 익숙한 존재. 하지만 이름이 붙는 순간 윤희는 그를 낯설게 느꼈다. 낯설지만 익숙한 이상한 감정이었다. 그날 아침도 그는 어김없이 터미널로 들어섰다. 윤희는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귓가로 들려오는 그의 발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여기 부산 직행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이 잠시 멈췄다. 지용의 목소리였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가슴에 박혔다.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고 표를 건넸다. 그의 손이 살짝 닿았다. 순간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전해졌다. 지용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윤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무슨 말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내일은 말을 걸어야지. 그 다짐은 며칠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다짐은 입술 끝에서 멈췄다. 다방 안에 울리는 라디오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DJ의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다. 어떤 하루는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 한 명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윤희는 라디오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이 괜히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날 오후 윤희는 모처럼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버스가 떠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마음은 아직도 정지용의 뒷모습에 붙잡혀 있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서 단 하나만 바뀌어도 그게 전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에게 말을 걸지 못한 날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윤희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일도 오겠지. 그러니까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 믿음은 이 작은 다방의 창문처럼 언제나 열려 있었다. 윤희는 요즘 아침마다 같은 꿈을 꿨다. 희미한 햇살 속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넨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정지용의 것이었다. 좋아합니다. 그대의 다정한 눈빛을. 깨어나면 베개 위에는 흩어진 머리카락과 식어버린 미소만 남아 있었다. 꿈은 늘 같은 지점에서 끝났다. 그가 다가오는 순간 입술이 열리려는 찰나 현실이 그녀를 깨웠다. 그날 아침도 윤희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카락을 조금 다르게 묶었다. 누가 봐도 모를 변화지만 그녀에게는 용기의 징표였다. 모퉁이 다방 문을 열며 윤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은 꼭 말해볼 거야. 정지용은 정시에 나타났다. 그는 변함없이 창가 쪽 자리에 앉았다. 표를 받아든 손이 살짝 떨렸다. 윤희는 그 떨림을 알아봤다. 자신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으니까. 여기 창가 자리로 드릴게요. 조용히 내민 말. 하지만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답에 담긴 무심함이 윤희의 용기를 무너뜨렸다. 그는 표를 받아들고 늘 그렇듯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바람에 흔들렸다. 윤희는 다방 안으로 돌아와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컵 안에 물을 따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바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일까? 그저 한마디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싶었을 뿐인데 오후 내내 다방 안은 조용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낯익은 가요가 흘러나왔다. 바람이 불어요. 그대 오는 길. 윤희는 머리핀을 빼내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따라 커피잔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창밖을 보니 하늘엔 어딘가 낯선 구름이 깔려 있었다. 마음도 하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밤새 쓴 쪽지는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채 다시 접혔다. 윤희는 그것을 앞치마 속 주머니에 넣었다. 사흘 동안 머릿속에서 수십 번을 고쳐 쓴 문장이었다. 정지용 씨, 오늘도 힘내세요. 그저 그 말 한마디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의 고백만큼이나 컸다. 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서둘러 문을 열었다. 다방 안을 정리하고 테이블 위에 꽃도 새로 올려두었다. 그가 오기 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7시 10분. 평소보다 10분 먼저 출근하던 지용은 오늘따라 보이지 않았다. 윤희는 긴장한 마음을 애써 눌렀다.
늦을 수도 있지. 오늘만. 하지만 시계 바늘은 차갑게 흘렀고 버스 출발 시간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앉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다방 안의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마음속 어디선가 작은 균열이 일어났다. 윤희는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접어둔 쪽지가 손끝에 닿았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다. 그 말은 오늘 할 수 없게 되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간 걸까?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간 걸까? 윤희는 수없이 마음속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대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빈자리는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그녀의 하루가 있었다는 걸 윤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늦가을 빗소리는 유난히도 고요하고 묵직했다. 윤희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바라보던 창밖 풍경, 그 모든 것이 오늘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어쩌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지. 그 생각이 마음을 덮치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탁자 위에서 쪽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다방 장부책 사이에 넣어두었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녀의 오늘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다. 윤희는 처음으로 다방 불을 일찍 껐다. 불 꺼진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며칠 동안 윤희는 매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가 다시 나타나기를, 아무 일 없었던 듯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하지만 정지용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터미널 직원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지만 돌아온 말은 한결같았다. 모르겠어요. 그분 그날 이후 못 봤는데요. 윤희는 알아버렸다. 그는 떠났다는 걸. 예고 없이, 인사 한마디 없이. 그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억 말고는. 그 후로도 한동안 윤희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혹시라도 어느 날 문득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쪽지도 어느 날부터 꺼내보지 않게 되었다.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으니까. 시간은 흘렀다. 버스는 여전히 같은 시각에 출발했고 다방에는 변함없이 손님들이 드나들었다. 윤희도 삶을 이어갔다. 그의 빈자리에 다른 날들의 바람이 쌓였다. 하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하진 못했다. 가끔 어떤 청년이 다방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윤희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었다. 그러나 이내 다른 얼굴임을 확인하고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기억은 늘 그런 식이었다. 잊은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윤희는 자신을 다독이며 살았다. 말을 건네지 못했던 날들, 다가서지 못했던 순간들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그 말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주문 같았다. 그 후로도 모퉁이 다방은 그녀의 하루가 되었고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그를 기억하는 마음은 점점 조용해졌지만 어느 계절 비 내리는 아침이면 윤희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다. 정지용.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가장 오래된 이름이었다. 윤희는 요즘 다방 안의 구석 자리를 자주 바라보곤 했다. 예전엔 그가 앉았던 자리였다. 지금은 아무도 앉지 않는 곳. 하지만 그 자리는 그때 그 시간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느 봄날 유난히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던 날이었다. 윤희는 아침을 준비하며 문득 허리를 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삼거리길 건너편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 낯익은 걸음걸이, 묵직한 어깨선, 그리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까지도 어디서 많이 본 듯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희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의 발소리를 듣기 위해 주위를 조용히 정리했다. 다방 문이 열렸다. 낯선 종소리와 함께 그가 들어섰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모자를 벗으며 고개를 든 남자의 얼굴. 윤희는 숨이 턱 막혔다. 정지용. 그 이름이 아무 말도 없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듯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다. 윤희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며 커피를 준비했다. 팔이 떨렸고 잔 속에 물이 넘칠 듯 흔들렸다. 커피를 들고 다가가는 동안 심장은 목까지 차올랐다. 여기 커피 나왔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살짝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무언가 아련한 기운이 스쳤다. 윤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돌아섰다. 심장이 계속 뛰었다. 오래전 그 감정처럼.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정말 그 사람 같아. 윤희는 카운터에 기대해 자신의 손을 꼭 움켜쥐었다.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정지용. 그 이름 하나로 윤희의 40년이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눈을 떴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옅은 분홍빛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머리도 평소보다 단정히 올려 묶었다. 그저 손님 한 명 더 오는 날일 뿐인데 마음은 그날처럼 설렜다. 문을 열고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졌다. 테이블마다 깨끗이 닦고 꽃병에 물을 새로 채웠다. 그가 앉았던 자리는 어제 그대로 비워두었다. 8시가 가까워지자 윤희는 카운터 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다시 걸어오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걸음. 모자를 벗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윤희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물어야 했다. 이름을, 지난 세월을. 그가 주문을 하지 않아도 윤희는 커피를 준비했다. 어제와 똑같이 커피를 내리며 손끝이 떨렸다. 그래도 잃을 게 없었다. 작은 쟁반에 커피잔을 올려 조심스레 다가갔다. 혹시 정지용 씨 맞으세요?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이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다물어졌다. 윤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모든 감정을, 오래 숨겨온 마음을 담아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천천히 말이 흘러나왔다. 조윤희 씨 맞으시죠? 숨이 멎는 듯한 순간 40년 전 버스 창가에서 미소 지었던 그 이름. 윤희는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다. 눈물이 뜨겁게 하지만 조용히 흘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엽서 한 장. 빛이 바랜 종이 위에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조윤희 씨, 오늘도 힘내세요. 윤희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쥐어뜯는 듯 아려왔다. 그는 엽서를 그녀 앞에 조용히 놓고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윤희는 그 옆에 앉아 엽서를 조심스레 만져보았다. 그날 못 전한 말을 이렇게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용한 다방 안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감정을 대신했다. 오래된 엽서를 앞에 두고 윤희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날 전하려고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날 오지 않아서. 지용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조그만 수첩이었다. 그 안엔 날짜가 적힌 메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매년 한 번씩 당신 생각이 날 때마다 짧게나마 적었어요. 윤희는 놀란 눈으로 수첩을 바라보았다. 페이지마다 적힌 단어들이 너무나 익숙했다. 창밖에 비가 온다. 버스가 떠난 자리, 그 사람이 있었다. 오늘도 그리움은 살아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시간이 켜켜이 쌓인 듯했다. 당신도 저처럼 살았군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지용은 작게 웃었다. 당신이 그 다방을 계속 지킨다고 들었을 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허락된 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당신이 사라지고 나서 며칠 동안 터미널만 맴돌았어요.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죠. 지용의 고백에 윤희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저도 당신 이름조차 몰랐어요. 기록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갈라놨죠. 다방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수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 한 곡. 그 시절 유행하던 멜로디가 두 사람의 시간을 이어주고 있었다. 지용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윤희도 따라 들었다. 쓴맛이 조금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진한 건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리움의 맛이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용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수십 년의 후회와 다짐이 모두 담겨 있었다. 며칠이 흐른 뒤 지용은 더 자주 다방을 찾았다. 윤희는 아침마다 조금 더 정갈하게 다방을 정리했다. 그의 자리는 이제 다른 손님이 앉지 않는 자리처럼 자연스럽게 비워져 있었다. 지용은 가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방 안을 둘러보았다. 작은 책장, 오래된 레코드 플레이어, 그리고 환하게 웃는 윤희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있었다. 마치 돌아올 곳을 이제야 찾은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윤희는 문을 닫고 나서 지용과 함께 근처 공원을 걷게 되었다. 봄이 깊어가는 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이어졌다. 말없이 걷다가 지용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 시절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서울에서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윤희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당신이 그 말 해주기를 참 많이 바랐어요. 지용은 멈춰 선 그녀 곁에 섰다. 잠시 망설이다. 윤희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손엔 여전히 커피 향과 오래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조윤희 씨, 당신은 제 청춘이었고 이제는 제 남은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윤희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꼭 쥐어주었다. 그 말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몸으로 먼저 전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주름진 눈과 희끗한 머리, 그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따뜻해 보였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함께해도 될까요? 지용의 질문에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세상의 모든 언어를 대신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모퉁이 다방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했다. 지용은 매일 윤희보다 조금 먼저 와서 가게 셔터를 열었고 윤희는 커피를 내리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다방의 테이블은 여전히 작았고 창문은 오래되어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지만 그곳은 그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은 다방을 기억의 찻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가끔 젊은 연인들이 찾아와 두 사람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달라 했다. 지용은 수줍게 웃었고 윤희는 다정하게 책장 맨 아래 칸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모퉁이 다방, 우리가 남긴 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조용한 기록이었다. 이 책이 당신의 청춘이었군요. 한 젊은 손님이 물었다. 윤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청춘은 지나간 것이고 이건 우리가 다시 시작한 시간이에요. 모퉁이 다방 벽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가게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지 않았어.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났으니까. 시간은 흘렀고 겨울이 또 지나 봄이 왔다. 지용은 더 이상 젊지 않았고 윤희도 커피를 내리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한 시선만큼은 처음 그날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해봄 윤희는 먼저 긴 잠에 들었다. 다방 문을 닫은 날 지용은 그녀의 앞치마를 정리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며칠 후 지용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 누구보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들의 자리는 여전히 모퉁이 다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 후로 지용의 손자가 다방을 물려받았다. 그는 아침마다 창가에 커피 2잔을 올려두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매일 같은 말을 적었다. 오늘도 힘내세요. 모퉁이 다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대전 삼거리 오래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찻집. 계절이 몇 번을 지나도 그곳은 세월을 잠시 멈춘 듯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다. 커튼은 예전보다 조금 바랬고 창가 테이블도 군데군데 흠이 생겼지만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기억했다. 윤희와 지용,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가 다방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다방의 단골이었다. 학생 시절 공부가 잘 안 되던 날이면 이곳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곤 했다. 언젠가 윤희가 조용히 들려준 이야기를 그는 평생 잊지 못했다. 우린 결국 다시 만났어요. 많은 계절을 돌아서 결국 여기서. 그 말이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에 남았다. 윤희가 떠나고 다방은 잠시 닫혀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로 사라지게 둘 수 없었다. 그는 다방 문을 다시 열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 벽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얀 눈 내리던 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던 그 모습. 창가에는 매일 2잔의 커피가 놓였다. 그것은 습관이자 의식 그리고 다짐이었다. 그는 손수 커피를 내리며 작은 쪽지를 한 장씩 올려두었다. 오늘도 힘내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랐다. 때로는 나이든 손님이 와서 사진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기도 했고, 때로는 젊은 연인들이 와서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짓기도 했다. 이 다방에는 사랑이 머문 자리가 있었고 기다림이 머문 시간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윤희가 늘 하던 것처럼 라디오를 켰다. 낡은 선율 속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며 때론 자신도 그들의 자리에 앉아본다. 커피 한 잔과 쪽지 한 장, 그리고 세월의 숨결. 다방 안엔 오늘도 잔잔한 노래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늦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든 사랑은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네 마음을 잇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